정봉주 후보가 제일 실수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 조중동의 프레임대로 본인이 거기에 동화돼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건 틀린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야기가 아닌데 그걸 다양성이라는 걸로 이제 포장해준 대형 진보 진영의 유튜브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 뭐 민주당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를 제가 뭐 실드시 이런 건 아닌데 김성수 대표님께서 좀 전에 비겁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정봉주 후보가 사실은 선거 초반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 안 했어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측근했어요. 오히려. 옹호했어요. 명팔이를 했죠, 본인이. 도리어 제일 본인이 친하다고. 명팔이의 일동 명팔이를 주자였어요.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박원석 의원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이 정봉주 후보의 속내가 그냥 만천하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드러났으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앞뒤가 완전 틀린 거예요. 전후가 완전 틀린 상황이 벌어진 다르게 거죠. 됐죠. 그렇게 했을 때 아니 이거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얼마 전까지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정말 최층급의 명팔이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뭐 윤석열과 거의 다를 바 없다. 0.78로 또 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다른 박원석 의원이 했고 저 의원이 그러고 나서 해명하는 것이 명팔이를 뭐 하겠다 이러니 이게 사실은 대단히 좀 비겁한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렇죠. 국민들이나 예를 들어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그 물음을 안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건 저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고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문제를 발단시킨 이제 박원석 의원 같은 경우 또 어젠가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제 불찰입니다. 떨어질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이에요? 정봉주한테 사과를 했어요. 박원석 의원이. 제 불찰이다. 내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제 불찰이고 그리고 떨어질 줄 몰랐다 얘기를 언론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불 지른 사람이 박원석 의원이에요. 근데 네. 불이 커졌어요. 근데 왜 커진 겁니까? 도리어 묻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단히 오만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럼요. 박원석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오만하게 판단하고 이 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거, 당원 민주주의라는 거 이것이 과거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과 시류를 전혀 인지 못하고 16년 전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미권스 대표라는 부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박원석 의원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은 지금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생명을 계속 또 농객으로서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민주당원들한테 사과했어야 돼요. 왜 정봉주한테 사과합니까? 방송도 그렇게 친목질로 하는 겁니까? 친하면 다 서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추천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좀 과격했어. 제가 순간 움찔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농객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키려면 이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석을 하지 않고 정봉주 의원한테 사과하라고 그거는 자기의 친목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또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봉주 의원의 속내를 정확하게 정리해 줬어요. 제가 이미 그 속내를 추정해서 지난주 그 전당대회가 있기 하루 전에 정봉주는 이런 전략을 선택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박원석 그 의원이 했습니다. 자, 이미 그 많은 분들이 온라인 투표는 끝냈다. 그럼 남은 온라인 투표와 그다음에 남아있는 ARS를 갖다 비교해 보면 그렇죠.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ARS는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에 밝지 않고 그리고 나에 대한 그런 어떤 부채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온라인 투표에서 떨어져도 AR에서 만회할 수 있고 그리고 대의원들은 내 편이 아무래도 더 많아. 그리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에서 밀어주고 있어. 6일 전에 33.5%가 남아서 2등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왔으면 밴드웨건 효과가 있겠지. 그러니 질러도 돼. 막판까지 사과 안 했잖아요. 자,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치공학적인 판단이고 박원석 의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패했다고 자인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선거 때마다 있는 계산법이에요. 그렇죠. 예전부터 오래 있었던 선거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정말 실수한 거는 당심이나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캐치하지 않고 그렇죠. 옛날 거 그대로 해서 어른들은 또 뭐 투표를 안 하고 등등 하니까 결국은 나는 무조건 5등 안에 들어.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고 확 질러버린 거죠. 그러다 이제 그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러면 말씀하시죠.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대로 보시면은 명팔이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정봉주예요, 사실 그렇죠. 처음에. 초기에는. 그러면서 1등을 대형 유튜버에서 밀어주고 하니까 1등을 달리다가 갑자기
부울경에서 뒤집어졌습니다. 2등을 하면서 그때도 어떤 이야기들까지 했냐면 자기가 마치 그냥 수석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하고 저기 한준호 한준호 의원 왜 이렇게 등수에 나이도 어린 게 등수에 관심이 많아? 네, 이런 그 거 나중 얘기했었죠. 얘기고 네.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월권까지 했냐면 내가 되면 그 다 아까운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지명적으로 다 올려주면 돼. 이거는 당대표는 할 이야기를 본인이 아직 그 최고위원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월권을 보여줬어요. 저는 계속 정봉주 의원이 그 대형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다 방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부울경에서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이 우뚝 서버리니까 그때부터 완전한 무리수를 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동조한 세력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다른 그 뭐 소형 유튜버들이 얘기해봤자 얘기해봤자 대세에는 흐름 없다, 영향 없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자체도 본인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밀어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본인도 거기에 자기가 어떤 것을 해도 분명히 자기는 오해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